네, 초봄처럼 온화한 설 연휴 첫날입니다. 미세먼지 탓에 전국이 대체로 흐린데요. 전반적인 연휴 날씨 전망을 맹소영 기후 칼럼니스트에게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첫날부터 하늘이 굉장히 뿌였습니다.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보통 이제 미세먼지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파를 좀 넉넉하게 이 정도로 벌렸을 때 그 공간 안에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작은 단위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좋음 단계, 보통 단계, 나쁨, 매우 나쁨 단계로 나누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일단 미세먼지의 전국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미세먼지 세제곱미터당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간 안에 미세먼지가 111 마이크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우 나쁨보다는 이제 높진 않지만 나쁨 수준인데요. 네. 평상시에 우리가 좀 찬 공기가 밀려왔을 때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오르내리락하는 그 상태가 한 30을 전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 평상시보다 지금 두세 배 정도 미세먼지 그렇네요. 농도가 좀 네.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뭐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이것보다 미세먼지의 입자가 4분의 1 정도 더 작은 초미세먼지의 상황 훨씬 더 좁지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초미세먼지는 좀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좀 엄격합니다. 그 수치가 한 16 마이크로그램 이상만 돼도 이제 보통 단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좋음에서 보통을 오가는 15보다는 한 4~5배 정도 높은 그렇네요. 상황입니다. 오. 특히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평균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의 경계치가 2시간 이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지는데 지금 전국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1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초미세먼지에다가 짙은 안개까지 뒤엉켜서요. 지금 뭐 전국이 귀성 행렬이 좀 이어진 상황인데 고속도로도 그렇고 뭐 해안가, 공항, 뭐 섬 지역까지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통길에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겠는데요. 내일까지도 공기질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까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던 게 한 단계는 완화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일 늦은 오후까지는 제주도와 전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를 유지할 네.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까지는 좀 바깥 활동하실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호흡기상의 건강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안개와 미세먼지가 결합을 하면서 연무 형태로 낮 동안에도 굉장히 시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안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 형태가 이제 기온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제 물방울의 형태로 응결돼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보통은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당연히 이제 오르고 나면 이제 해가 뜨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안개는 9시 이후부터는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이 높아진 미세먼지가 이 안개와 결합을 하면서 낮 동안에도 이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정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교통 상황에도 뭐 항공기 운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좀 각별히 뭐 항공기 운항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보를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호수라든지 바닷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안개와 함께 뒤섞이면서 네. 시정이 더 약화될 수 있으니까요. 좀 각별히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처럼 뭐 외부 공기가 좋지 않아도 뭐 집에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짧게라도 환기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게 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네.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 주 내내 따뜻한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대기 중에 축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바깥 공기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내에 창문을 꽉 닫고선 있다라고 하면 바깥 상황과 실내 상황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라도 좀 환기를 해야지 실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미세먼지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바깥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조리를 하면서 나타나는 뭐 초미세먼지 입자도 있는데 이 명절 앞두고서는 얼마나 그 기름진 음식에 그럼요. 조리를 합니까? 굉장히 실내에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뭐 아산화 질소라든지 그리고 가구나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것들이 많게 되면은 이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1,500 ppm까지 실내의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부 짧은 시간에 희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의 짧은 주기로 환기를 하신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게 좋으냐? 공기 확산이 조금 어느 정도 원활한 새벽이라든지 저녁 시간을 좀 피하고 낮 시간대에 좀 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기를 할 때 우리가 맞바람이라고 하죠. 마주보는 창문을 열어서 좀 짧게 환기하는 이런 형태로 취해 주신다라고 하면 좀 실내에 미세먼지가 바깥보다 더 쌓이지 않는 좀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좀 효율적으로 공기를 좀 순환을 시켜야겠습니다. 요즘 날이 굉장히 또 추웠다가 지금 좀 풀리고 있잖아요. 또 되짚어 보면 날이 굉장히 추울 때는 공기는 좀 맑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날이 좀 풀리면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는 것 같고 안개도 좀 많이 끼는 것 같고 이게 기분 탓인 걸까요? 실제 기상학적으로 네. 다른 곳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은 춥지만 따뜻하면은 미세먼지다라고 해서 전형적인 겨울철 우리나라 기후 패턴을 말하는 사만사오는 우리가 사만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찬 공기가 확장을 할 때는 그냥 공기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바람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일 틈 없이 이 찬바람이 빗자루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한 북서풍과 함께 미세먼지를 쓸어내리는 그런 효과지만 지금처럼 따뜻한 날씨를 가져다주는 고기압의 위치는 이보다 굉장히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고 있는 이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성질 자체도 온화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고스란히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지금 안개를 끼고 있는 그런 상황만 보더라도 대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대기가 이어진다라고 해 안개가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개가 지금 수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날씨가 대기가 안정돼 있는 상황인데다가 더 안 좋은 것은 이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 주변의 풍계가 서풍 계열의 바람을 야기시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미세먼지까지 추가로 유입되게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쌓이는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니까 아무래도 농도가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겨울철에 우리나라 주변에 만들어지는 기압 배출로 인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강제적으로라도 뭐 사업장의 가동률을 좀 낮춘다라든지 조업 시간을 변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도 겨울철에 우리가 좀 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게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좀 찬바람이라도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낮 기온은 좀 오히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뭐 17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벌써 봄 날씨 같거든요. 겨울 날씨는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오늘 날씨만을 보고는 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기상학적으로는 하루 이틀 사이에 기온이 잠깐 일시적으로 올랐던 이런 이벤트성을 보고서 이제 봄이 왔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대로 찬 공기가 좀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찬바람이 좀 불어오면서 그동안에 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돼 있는 미세먼지를 좀 남쪽으로 좀 끌어내리기도 하고 상하간의 어떤 확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기는 할 텐데요. 기온이 분명 떨어지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2월 이제 후반부를 달라가기 때문에 봄에 가까워지는 날씨라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경험을 했던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 수준의 날씨는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게 일단 지금 봄을 너무 많이 상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봄과 비교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던 날씨보다 훨씬 더 춥지 않은 날씨인데도 상대적으로 느끼는 날씨 굉장히 클 수 있고요. 3월까지 뭐 어느 해에는 4월까지도 꽃샘추위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대륙에서 확장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냉탕과 온탕 사이에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추위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훨씬 더 건강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산불에 대한 걱정도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강원 지역에는 바람이 또 강하다고 하는데 나들이 혹은 또 성묘길 떠나시는 분들 특별히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불의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성묘길로 산을 찾으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산을 등지고 있는 지역들은 고질적으로 겨울철에 건조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 공기가 확장을 하더라도 이 산맥을 넘게 되면 공기는 덥고
그러니까 고온 건조해지거든요. 더 따뜻하고 건조해지는 성질이고 지금 서풍 계열의 바람도 산맥을 타고 넘었을 때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특히 강원 영동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들, 경상남북도 지역들이 굉장히 건조한데 지금 이들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동해안 지역은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가 50일이 넘거든요. 네. 건조특보가 발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실효 습도가 25% 아래로 떨어져서 이거는 불씨가 아니더라도 자연 발생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실 때는 라이터나 성냥, 담배 피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되겠지만 향이나 초를 이제 쓰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절대 금지라는 거. 그래서 성묘시에도 절대적으로 불은 금지한다라는 것도 좀 각별히 좀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바람도 좀 불기 때문에 이 바람으로 인한 좀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 심각하다라는 걸 염두해 주셔서 산에 오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담뱃불을 포함해서요. 뭐 어떤 불씨든 다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비나 눈이 예보된 지역도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5cm 이상의 눈이 전망이 돼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많이 내리는 지역은 한 8cm까지 눈 예보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설특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추가로 5cm 이상의 눈이 예보가 될 때 내려지는 이제 특보인데 지금 그 기준으로는 부합을 하죠. 네. 보통 이 지금 찬 공기가 우리나라 깊숙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북동쪽에도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면은 이 비구름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바람으로 인해서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이맘때쯤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동류의 바람이 불면서 강원 산간 지역,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적게 내리는 지역도 한 3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좀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쌓인 눈에 대한 붕괴 피해기보다는 밤 동안에도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내린 눈들이 고스란히 도로에 얼어붙은 빙판길도 우려되니까요. 좀 전국 단위로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예보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각별히 좀 조심 운전하셔서 좀 가족 만나러 가는 길에 큰 사고 입지 않도록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날이 포근한데요. 미세먼지에 뭐 건조한 곳도 있고 눈비 소식도 있기 때문에 설 연휴 기간에 날씨 정보를 꼭 잘 확인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맹소영 기후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